손흥민이 부상 없이 토트넘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도 없이 복귀했다는 것이 토트넘 훈련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유튜브에는 한국 기준 새벽에 손흥민이 밝게 웃는 모습을 썸네일로 하면서 토트넘을 향한 긍정 모드를 느끼게 해주었고, 오늘 셰필드전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었습니다. 영상의 시작부터 손흥민이 나왔는데 트레이닝 센터 안에서는 그래도 좀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브레넌 존슨도 모습을 보였고 20세 유망주 벨리스도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손흥민은 썸네일과 같은 밝은 모습은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 영상에서는 벤탄쿠르와 다이어가 포인트가 된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벤탄쿠르의 복귀가 확실히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으로 더욱 터프해졌다는 인상을 심어주었고, 영상의 말미에는 전력 질주까지는 아니지만 아무 무리 없이 코치의 지시대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술도 전술이지만 지난 시즌에 벤탄쿠르가 빠진 이후에 토트넘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새삼 미드필더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고, 현지 팬들도 벤탄쿠르의 훈련 모습에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벤탄쿠르가 팀에 함께 훈련에 복귀한 걸 보니까 반갑다. 곧 완전히 회복해서 좋은 미드필더 옵션이 돼주길 바래. 벤탄쿠르의 킥 능력은 여전하다. 벌써부터 메디슨과의 조합이 기대돼. 벤탄쿠르가 아직 턱수염을 밀지 않은 걸 보니까 출전 준비가 되지 않았나봐. 저 수염을 밀면 그때 복귀할 거야. 드디어 벤탄쿠르가 돌아온다. 그가 있다면 진지하게 리그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어. 등등. 확실히 벤탄쿠르가 있으면 더욱 토트넘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에서는 벤탄쿠르가 야외 훈련을 시작했는데 왜 자꾸 다이어의 모습을 비추는 거야? 제발 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 같은 다이어 언급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정말 다이어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 갑자기 다이어가 포커싱된 훈련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고래도 시청하면서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다이어는 로스터 제외급으로 분류되는 수비수로 알고 있어서 팬들이 더욱 토트넘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고, A매치 이후에 로메로, 반더벤 부상도 없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통해서 4연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이어가 마치 출전을 할 것처럼 동료들과 매우 사이가 좋은 것처럼 나오니까 오히려 토트넘 전력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분명한 건 다이어는 스쿼드에 포함은 됐고, 그가 출전할 수 있는 경우는 토트넘이 후반 종료 직전에 3-4골차 앞서 있을 때 로메로 반더벤 쉬게 해야 할 때나 출전시킬 수 있다는 거. 혹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끔찍하게도 다이어가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공격 전술을 포기하고 삼선이 골대에서 멀리 벌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콜? 자, 한편 토트넘은 오늘 토요일 저녁 11시에 홈에서 셰필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3승 1무로 무패 행진을 하면서 맨시티에 이어서 리그 2위에 올라있고, 지금까지 총 11골로 득점도 맨시티와 동률이죠. 반면 셰필드는 2021년에 2부로 강등당한 뒤 올 시즌에 다시 1부로 승격해서 고전 중입니다. 첫 4경기에서 1무 3패로 현재 17위. 이대로라면 다시 2부로 강등이 유력합니다. 맨시티에게 패배한 건 어쩌면 당연한데 그 이외에는 사실 대진운도 괜찮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노팅엄 포레스트, 에버턴 등 지난 시즌 기준 중하위권 팀들과 만났는데 너무 맥없이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럼 토트넘이 손쉽게 승리할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양 팀의 상대 전적을 보면 매우 팽팽한데 13전 5승 3무 4패로 토트넘이 셰필드를 전혀 압도하지 못한 기록이거든요. 어라?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죠. 가장 최근 5경기로 한정해도 2승 1무 2패로 승률이 거의 50대 50인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3월 FA컵 16강에 만나서 1대 0으로 패배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콘테가 거의 1.8군 수준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어이없게 우승 기회를 놓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 뒤늦게 케인, 클루셉스키, 단주마까지 투입해서 결국 선수들 휴식도 제대로 못 줬고요. 참 어이가 없는 결과였는데 이번 경기가 토트넘에게는 설욕을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셰필드를 상대로 한 5승 중에 4승이 토트넘 홈에서 이겼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홈 경기라는 점이 토트넘에게는 그나마 확실히 안심되는 요소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이번 셰필드전에서 손흥민의 활약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XG 델타라는 수치였는데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XG는 기대 득점으로 어떤 선수가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을 분석해서 몇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기대 득점값이 높을수록 그 선수의 슈팅이 득점이 될 확률이 높았다는 뜻인데요. XG 델타는 그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선수가 얼마나 더 많은 골을 넣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 결정력과 가장 가까운 스탯 중에 하나인 거죠. XG 델타 값이 높을수록 그 해당 선수는 예상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뜻이니까요. 리그 사무국은 손흥민의 버닝전 활약에 대해서 손흥민의 버닝전 활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XG 대비 얼마나 많은 골을 더 넣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XG 델타이다. 손흥민의 XG 델타는 플러스 1.88로 예상보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줬다라면서 손흥민이 버닝전에 보여준 골 결정력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버닝전 기대 득점값은 총 1.12였는데 이때 손흥민은 헤드트릭을 터뜨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기대 득점보다 1.88골을 더 넣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한 경기만으로 다음 셰필드전에서 비슷한 활약을 할 거라는 예측은 어찌 보면 너무 낙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지난 5년 동안의 기록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지난 5시즌 동안 XG 델타 값이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에 23골을 터뜨리며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고 기대 득점값도 15.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XG 델타 값인데 이에 따르면 손흥민은 엘리트급 마무리 능력을 가졌다라면서 최근 5시즌 동안의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0-2021 시즌의 손흥민은 XG 델타 값이 플러스 7.26으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플러스 7.01로 리그 2위였고 2018-2019 시즌에는 플러스 4.53으로 리그 3위로 최근 5시즌 동안 3번이나 탑3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역대 최다골로 득점왕을 수상한 괴물 혼란이 플러스 7.34의 XG 델타 값을 기록했다고 하니 손흥민도 거의 2에 근접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건 국뽕이라고 전혀 할 수 없는 게 이 분석을 한 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100% 동의하는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끼워 맞춘 게 아니라 리그 사무국의 분석을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 결과가 손흥민의 결정력은 혼란과 맞먹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결론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전까지는 윙어였고 혼란은 붙박이 센터 포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번리전에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지원을 받은 원톱을 소화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헤트트릭이었습니다. 올 시즌에 엔지 감독이 계속 손흥민 원톱으로 계속해서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 혼란과 득점왕 경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그냥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사우디전 이후에 사흘 만의 경기라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지만 일단 손흥민을 선발 스트라이커로 쓰다가 70분쯤 헤드트릭하고 히샬리송과 교체해서 컨디션 관리까지 해주면 베스트겠네요. 2연속 헤드트릭 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은 응원일 뿐 오해하지 말자.